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 양 씨의 유일한 취미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그런 양 씨의 게임 생활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만 게임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아내가 복직을 하면서 처가와 집을 합치게 됐고 장모님이 보내는 무언의 압박에 게임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개편이 됐다는 소식을 알게 되면서 참고 참았던 게임에 대한 열망이 다시 꿈틀댔고 결국 게임을 하기 위해서 아내 몰래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고시원 게임 생활은 한 달 만에 들통이 났고 분노한 아내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노력하겠다는 양 씨의 다짐에도 아내는 협의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양 씨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되는 걸까요? 자, 오늘 소개된 사연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된 사례를 저희가 좀 각색했는데 왜 하필 또 양 씨입니까 또? 그러게요. 자, 양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양 씨 할 때 귀가 쫑긋 좀 세워졌거든요. 뭐가 됐든. 자, 이수진 기자. 아니, 집에서 만약에 이 게임을 못하면 PC방을 가면 되지 뭘 굳이 또 고시원까지 얻었다는 겁니까? 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영업 제한 조치가 길어지면서 자주 가던 단골 PC방이 폐업을 했고요. 다른 PC방들도 10시만 되면 문을 닫기 때문에 야근을 한다고 거짓말하고 게임을 하는 양 씨에겐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창문도 없고 화장실도 없지만 대신 월세가 30만 원 정도로 아주 싼 고시원을 얻게 된 겁니다. 양 씨는 방을 얻긴 했지만 게임 말고는 다른 딴짓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혼은 너무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양 씨의 고민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그냥 남성의 고민 이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 기자 수고하셨고요. 자, 본격적으로 좀 사연을 풀어볼게요. 야, 이거 자, 뭐가 됐든 그런데 지금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연애 시절에 게임을 좋아한다는 건 알았을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부 원래 5년 동안 연애를 했기 때문에 5년. 서로의 취미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이제 등산같이 외향적인 일들을 많이 했었고 또 남편은 게임을 좋아한다는 것도 아내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일은 컴퓨터 관련 일이었는데 집에서도 종종 일을 했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게임을 했었고 이게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도 남편의 취미 생활을 좀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합의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가 태어난 거죠. 자, 쌍둥이를 키우면서 나 이거 보면서 어디서 좀 기시감을 좀 느꼈다 했는데. 양씨 같은데요, 양씨에다가 최씨 이거. 최씨. 그리고 너지? 근데 이거 제가 얼마 전까지 이 게임 가지고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할지 정말요? 말지를. 진짜? 이게 지금 유행이 다시 좀 확산되면서 국민청원에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정말요? 예, 그 서버가 폭주돼서 우리 저 애 낳고 키우는 아버지가 집안일 다 하고 설거지 다 하고 이 게임을 위해서 했는데 서버 폭주로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국민청원에도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본인이냐고요? 저 아니야. 마치 제 얘기처럼 했는데. 아빠잖아요. 저 제 사연은 아니고요. 그래요? 예, 아무튼 이분 사연을 보면 두 사람 모두 아이를 좀 원했지만 쉽지 않았고 결혼 5년 만에 3번의 시험관 끝에 어렵게 쌍둥이를 이거 내 얘긴데? 아무튼 쌍둥이를 또 출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빠가 됐다는 기쁨과 함께 그 육아 스트레스에 좀 휩싸였던 거죠. 아이들을 돌보면서 게임도 하고 싶은 생각을 또 지울 수 없었고 아내와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밤잠을 줄여가며 잠깐씩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그 처가에서 이제 들어와서 살아라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좀 함께 사는 동안 저축도 하고 돈도 모아서 이제 나중에 분가해 이렇게 된 거고 처가살이가 생각보다 좀 눈치가 보여서 육아에 지친 아내와 장모님 눈치가 좀 보였기 때문에 게임은 집에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그 게임 말이죠. 그 디아 불땡 그거 맞습니다. 맞고요. 맞아요, 그거. 예. 네. 양 변호사님, 제 회사 선배들 중에서도 처가살이 하는 분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데 집에를 안 가. 왜냐? 눈치 보이니까. 막 야근도 자청하고. 자, 그런데 이 살해자도 그러니까 처가살이 눈치도 보이고
게임은 또 해야겠고. 그러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욕구 불만을 해소할 창구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꼭 처갓집에서 뭘 대우를 잘 못해줘서가 아니라 어쨌든 좀 불편할 불편하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아내가 그래 좋다. 너 그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아니까 하루 2시간은 게임을 해라라고 처음에 허가를 해줬대요. 2시간이 긴 것 같지만 게임 좋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 2판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가요?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최영진 본인이 최 씨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동시 접속사가 너무 몰리는 인기 게임이다 보니까 기다리는 데만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세상에. 기다리면 2시간 걸리니까 아니 2시간 하고 게임 잠깐 한 판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때부터 아내는 쟤 2시간만 하게 해놓고 지금 몇 시간째 앉아 시간 있는 됐다. 거야. 그런데 이제 또 장모님 계시잖아요. 장모님 보기에는 아니 쌍둥이가 이게 왜 앵앵거리고 있는데 우는데 너 왜 내 딸한테만 독박 육아를 시켜? 애비란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2-3시간을 저렇게 있냐. 그렇게 나오니까 아내들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또 역정을 내는데 그래도 꿋꿋이 지키고 앉아있단 말이야. 아무리 내가 하라고 했다지만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예. 지금 최용진 씨 막 얼굴이 그냥 막 지금 예. 자, 그런데 백 기자. 아니, 좋습니다. 욕구 불만도 좋고 게임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 하게 해서 화나는 것도 오케이. 아, 그렇다고 세상에 고시원까지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병적인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이 남성이 양 씨가 새벽에 계속 게임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족들한테 걸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제 새벽에 아기가 아파가지고 막 울게 됐는데 그 상황에 장모님도 깨고 또 아내도 깨가지고 아이를 보고 있는데 이 양 씨가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때 딱 들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모님은 생활비도 안 받고 계속해서 애를 봐줬는데 기껏 하는 짓이라고 이제 게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내도 애가 아픈데 어떻게 게임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 가까운 곳에 고시원을 싼 곳을 얻어서 여기서 야근을 한다고 하고 주 2, 3회 아주 정기적으로 게임을 했었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상하게도 남편 조금 그래도 이해가 간다 뭐 이러시네요. 이상하네. 자, 평소 야근이 잦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다 들킨 거예요? 바보같이. 그 아내가 바보 같죠. 예. 아내 생일이라 다 같이 왜 이렇게 모여서 바보 같았어? 들키지 말라 그랬잖아. 예. 식사를 하던 중에 고시원 주인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한 달 월세를 선금으로 내고 이제 이용을 했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죠. 그래서 그 고시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정식으로 계약서 쓸 거냐, 뭐 연장할 거냐, 아니면 방 빼라 이런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밖에서 좀 나가는 그 남편을 이상하게 본 아내가 전화기를 빼앗아가면서 이 고시원 생활이 결국 들통나게 됐습니다. 자, 소장님 여기서 좀 판단을 내려주시죠. 뭐. 네? 일단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남자가 이해가 된다라는 이제 의견이 많다 그러셨는데 사실 이 많지는 남자만 않고요. 조금 있다 그러셨는데 그 남편의 입장만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나마 스트레스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는데 스트레스 풀 만한 이제 게임 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스트레스 눈치 보는 것도 있고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제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지금 뭐냐면 그러면은 아내는 괜찮아인 거예요. 근데 사실 아내의 스트레스를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내는 쌍둥이를 지금 거의 육아를 하는 상황인데 쌍둥이 육아는 우리 아시겠지만 정말 2배가 힘든 게 아니고 4배가 힘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친정 식구가 도와주고 남편이 도와줘도 오롯이 제일 중요한 몫은 엄마가 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 부인은 일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도 하는 데다 쌍둥이입니다. 그 예. 육아고요. 그다음에 이 여성 아내의 원래 성격이 등산도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발한 분이래요. 그러면 나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풀고 친구도 만나고 등산도 가고 싶어요. 근데 그거 다 그렇겠죠. 참고 아이들 보고 있는데 도대체 남편이 또 한 명의 3번째 쌍둥이 아들인지 그러네요. 이러니까 이 애가 스트레스가 하나 더 지금 있네. 굉장히 있는 거죠. 반성 좀 해요, 좀. 아니, 지금 장모님 보고 계신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용까지 갈 정도인가요, 이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웃을 얘기는 아니고요.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결국 이겁니다. 게임 하려고 고시원 얻은 남편. 난 진짜 갈라 설 수 있느냐 없느냐. 변호사님 정리해 주시죠.
글쎄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게임을 했다라는 것만 보면,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본인이 술도 안 마신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취미도 없고. 그리고 보통 무슨 어떤 일에 중독돼서 이혼 사유까지 가려면 그것 때문에 가정 경제를 돌보지 않는다거나 가사를 아예 소홀히 해서 게임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부양 의무 자체를 게을리한 경우 이럴 예. 때는 이제 뭐 인정이 됩니다. 특정 종교에 빠졌다거나 취미 생활로 뭐 집을 나가다시피 했었을 때 그런 건 인정이 되는데 이 하루 2시간 이 나중에 이 남편이 일주일에 3번 1시간씩만 하게 해달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래서 화가 나신 것도 이해는 가지만 예. 이혼 사유까지 가기는 이것만 가지고 이혼 사유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또 시간 문제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죠.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